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선별 지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평소에 보편 지급을 아주 강하게 주장해 오신 분이라서 우리 교수님이 뭐 선별 지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는데, 네. 지금 교수님 좀 허탈하시기도 할 것 같고 좀 약간 화도 좀 나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정을? 예, 제 그동안의 주장은 뭐 변화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안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예. 소위 사각지대라든가 불평불만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별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평소에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예. 이제 방송 활동도 예. 많이 하고 또 현실 정치를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뭐 어려운 분들 많이 대변한다고 알려져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저도 사실 짐작 못했었던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각지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허양코님도 지금 방송국에 계시는데 예, 예. 방송 같은 경우 보면 예주도 제작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게 방송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 작가들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 온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예. 올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업자 된 상태인데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한 일을 그것도 간헐적으로 한 것을 한 9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예, 예. 그걸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지급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올해 이제 받았대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요. 90만 원을. 예. 네, 90만 원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작년에 이제 받아야 될 돈이다 보니까 미리 좀 이제 차입해가지고 쓴 거를 빚을 갚는데 썼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 방송 작가들은 원래 분류가 안 된대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분류되더라도 새로 들어가더라도 예. 올해 그러니까 이게 90만 원 입금된 것이 자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직자인데 예. 실직자로 간주가 안 된다는 간주가 안 거예요. 되나요? 또 그것 때문에? 예, 90만 원 때문에. 수입이 잡힌 게 올해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우리가 알려진 그러니까 열 몇 개 빼는 말고도요. 예.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저임금 어려운 취약계층들 간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어려움을 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같은 경우 네. 지난해하고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지원을 받아요. 이번에 소득은 변함이 없죠. 이런 예.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 받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서 나빠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예. 절대적으로는 열악하죠. 그럼요. 예.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예. 그런 논리라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선별을 하는 것이 저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분들이 배제가 됐을 때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다할 것이냐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던 것이고, 제가 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말 그대로 핀셋형으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맞춤형으로. 그럼요. 말은 이쁘지요. 예. 핀셋 맞춤형이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 별개 문제라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첫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44%로, 예. 원래 43.5%인데 43.5
5% 정도 됐는데 한 43.9%가 좀 이제 반올림 넘어가 44%를 발표했더라고요. 예, 예. 한 7조 원 정도 투입했을 때요. 아, 4차 추경했을 때 44%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14조 3천억 원을 1차 지급할 때 예, 예. 14조 3천억 원 투입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절반만큼을 이번에 이제 4차 추경 때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절반이네요. 근데 예. 14조 3천억 원을 지난번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주면은요, 예. 부채비율이 똑같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계산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예. 이번에 주는 방식은 예.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명령,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요, 그런 쪽으로 주잖아요. 예, 예. 주면은 이분들 되게 뭐냐면 이거 이제 빚감대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로 내는 데 다 쓴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돈이 안 돌아요. 안 돌죠. 예. 근데 현금 이제 지급하니까. 지난번에 준 거는 소비가 되잖아요. 예, 예. 소비가 돼가지고 GDP도 증가시켜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가가치 세수도 더 증가돼요. 예, 세금도 더 많이 그래서 걷죠. 국가 채무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국가 네. 채무 비율 우리나라 뭐 43%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채무 비율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채무가 있으면 그거를 GDP로 나누는 나눈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채무가 늘어나도 분모가 되는 이 GDP가 GDP 도 늘어나면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채무 비율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세금 수입, 부가가치세가 예, 예. 한 8,222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와요. 예. 그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쓰게 오히려. 되면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나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14조 3천억 원을 하면서 4차 추경 7조 원으로 하면서 그 큰 명분이 뭐냐면은 예. 재정 때문에 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정.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오늘 예. 오후에도 문 대통령이 예. 보편 지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 재정이 어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게 관료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4조 3천억 원이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조가요. 예. 그럼 이게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 방식을 더 선호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그럼 이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저거 선별이냐 이거죠. 도대체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지막 결론은 보편 지급 됐으면 좋겠다 한가닥 희망은 있었는데 이미 결정이 나보니까 너무 좀 허탈하고 좀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실. 이렇게 됐냐면요. 예. 됐냐면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예.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분이시기도 한데, 예. 자 지금 뭐냐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뭐 일주일 좀 더 지났죠. 예. 예.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그 선별 입장을 굳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의 안을 그러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당신 뜻 한번 이제 그 만약에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보세요 대통령이요. 예. 그러면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모양새가 완전히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인사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 스타일이요. 한번 믿으면 좀 끝까지 좀 믿어주는 힘을 좀 실어주는. 적어도 취임하자마자 그게 브레이크 걸려봐요. 그렇죠. 청와대에서요. 예. 그러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신이 한번 그러면 기회를 당신이 한번 이걸 한번 해봐라. 하고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냉정하게 책임들이 어쨌든 간에 책임도 당신이 짊어야 될 부담이라는 거죠. 예. 이걸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볼 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두 번째는 이낙연 대표가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하여간 특별한 관계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지사 견제 이런 차원 속에도 있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선수치고 나온 이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사실이 그렇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예. 제가 볼 땐 관료는 있잖아요. 예. 자기 신념을 드러내면 안 돼요. 관료는 우리가 테크노크라트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관료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신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뭐냐면 대통령의 영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하고는 집행하는 게 이 관료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게 뭐냐면은 보편 지급은 없다고 몇 차례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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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보편적인 저거였잖아요. 예, 지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관료가 근데 집권 여당을 그러니까 정책을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당 대표가 수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예. 받아줬다면은 그건 어쨌든 당 대표가 결국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예. 네? 당 대표가 어쨌든 그거를 당 대표 선거 중에 그거를 자기는 선별을 자기는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 SNS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첫 단추 잘못 끼웠을 때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예. 예. 빨리 정상화시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예,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예. 실수는요. 근데 그 실수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말 정상화시킬 때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이거 의리니까요. 예?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또 무리하게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묘한 타이밍에 지금 당대표가 바뀌다 보니까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임 여당 대표를 좀 밀어주는 그래서 예. 이낙연 대표의 뜻을 좀 받아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냐. 또 이낙연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또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백은 교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 게 지금 7조 들여서 선별 지급한 거랑 14조 들여서 모든 국민께 지급한 거랑 국가 채무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거. 이 말을 또 들으니까 더욱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선별 지급이 결정이 돼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의문점이라든지 부작용. 그러니까 불공평과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데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 어려운 정도로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 어려운 정도로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수치화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원받는 당사자들이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예.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요? 그리고 또 시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그렇죠. 전까지 정확히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특수고용노동자가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 지원을 받았어요, 신청을요. 예. 근데 아직도 그게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 지급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6월부터 시작한 선별이 아직도 안 끝났다. 예. 심사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게 과연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소멸성 지역 화폐를 모두 다 쓰도록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현금 지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현금성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유 있는 사람은 저축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로 내게 되면은 건물주한테 들어가는데. 예. 건물주 같은 경우 되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분도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소비하는데 아무 여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도 저축이 되죠.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자, 그리고 한 가지 개념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서. 재정준칙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을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또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재정준칙은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정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쓰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 따라서 경제 철학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자기 재임 기간에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돌아가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더 경기 부양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경기 부양을 하려면은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게 그러니까는 효과적이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 시절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거나 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냐면은 그 자의적으로 못하게 자의적으로 그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 자의적으로 못하게 예.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약을 가하자 이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엔 없는 상태죠. 없는 재정 거죠. 준칙이. 네, 이걸 만들겠다. 재정 준칙은요 한때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런 국가들에서 예. 도입을 한 건데 지금 재정 준칙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겠죠. 뭐 코로나 예. 상황에서. 예. 근데 제가 이미 지금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는데요. 예.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예. 기업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이 내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을 많이 쓰는 것을 되게 반대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해요. 아, 현상이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재정이 그렇죠. 열악해지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이제 그러니까 위기 외환위기 같은 이런 위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요. 아, 예. 그런데요 한 가지 시청자들이 모를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4차 추경해가지고 44%가 된다 그래요. 예. 저기 국가 채무 비율이요.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뭐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기 97년도 말에 터졌잖아요. 예, 예. 97년도 말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4%였습니다. 예? 10.4%요? 그 전에는 8%대였었습니다. 와. 근데도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아. 그러면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네요. 당시에 재정 수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 지금보다 환율이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외환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느냐? 그렇네요. 예.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뭐냐면 그 당시는 뭐냐면 대외적인 금융 환경이 나빠지면서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회수해 가는데 예. 그걸 막을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그 달러는 뭘로 벌어들이냐?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예.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축적한 외환 보유액 이겁니다. 예. 근데 그게 계속 김영삼 정부에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게 심화되면서 아하.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예. 그걸 못 막은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나라가 있죠. 예. 우리나라처럼 배의 개방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예. 근데 싱가포르가 국가 채무 비율이 130%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뭐냐면은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요. 싱가포르는 저희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요.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달러가 충분하면은 그 신용 등급 높게 줘요. 자기들 투자한 돈 회수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환 위기 이런 건 재정 건전성보다는 외환 보유고 이게 핵심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예. 오늘 좀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건강 괜찮으신 거죠, 교수님? 네네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